안녕하십니까? 자, 마지막 통용모의고사 4회 해설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보겠습니다. 문제 1번은요, 적으십시오. 일회성 문제입니다. 일회성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서 낸 것은 아니고요. 혹시 이렇게 실전에서 전혀 우리가 평소에 공부하지 못했던 부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그냥 한번 예고편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만 수업 시간에 계속 몇 번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기한 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신고납부세목에 대해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양도소득세 등을 법정 신고 기한 이내에 뭘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구분해 주십시오라고 했죠. 그래서 신고는 했는데 당초 신고가 무슨 신고였으면은 여기 나오는 것이 당초 신고가 과소 신고를 했다. 법에 따라서 신고할 금액보다 어떻게 했다? 적게 신고했다는 얘기입니다. 신고는 했는데 그 내가 신고한 내용이 법에 따라서 계산을 신고할 금액보다 어떻게 했다? 적게 신고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증액해서 수정해서 신고하겠다. 이걸 뭐라는 거고 여러분? 수정신고.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는 했어 안 했어? 했는데 그게 법에 따라서 신고할 금액보다 어떻게 했다? 적겠다. 그래서 내가 지금이라도 기한은 늦었지만 기한은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뭐 하겠다? 증액해서 신고하겠다라는 게 바로 뭐냐? 수정신고입니다. 이거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는 더 내겠다는 얘기야. 이해하시나요? 그런데 당초 신고는 했는데 그 당초 신고 내용이 과다 신고했어. 너무 많이 신고 납부했어. 법에 따라서 내야 할 금액보다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많이 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떻게 달라니까? 돌려달라는 거야. 근데 돌려달릴 때는 두 손을 내밀고 공손하게 돌려주세요. 네? 라고 부탁을 해야 돼.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그래? 경정 청구라고 그래. 신고가 아니라 뭐야? 청구. 청해라 이거야. 그러면 돌려줄까 말까를 확인해 보겠다는 얘기야. 이게 과세관청의 입장이에요. 자, 내가 더 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냥 신고하면 돼. 그런데 돌려달라고 할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돼? 돌려주세요. 네? 하고 두 손을 이렇게 내밀어야 돼. 좀 안 맞죠? 네. 이게 과세관청의 심보야. 근데 자, 신고 자체를 안 했어. 화끈하죠? 공부 안 할 바에 아예 안 하는 게 나은 거야. 하긴 하는데 어성하게 하는 것보다는 아예 화끈하게 안 하는 게 낫죠. 예? 떨어질 거면요. 예. 그러니까 야, 내가 원래 신고 기한 내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 못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뭐 하겠다. 신고하겠다. 이게 뭐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한 후 신고입니다. 어떻게 좀 구분이 되십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수정 신고는 지금이라도 더 신고 납부하기에 따라서 여기는 뭐 하는가? 징해. 그리고 경정청구는 세부담 어떻게 하는가? 감액. 돌려달라는가? 그리고 이건 지금이라도 신고 납부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더 내는 거는 뭐로 가는 거고? 신고. 돌려달랄 때는 청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걸 물어본 겁니다. 요거. 그럼 한번 보죠. 가번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밑줄 과세표준 신고에서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 요건 납세 문제가 뭐 한 거야? 신고한 거죠. 신고를 했는데 그게 세법에 따라서 신고할 과세표준과 세액이 어떻게 할 때? 미치지 못할 때 내가 미쳐버려. 이게 법률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뭐 했다는 얘기야 여러분? 과소신고했다. 그래서 나 지금이라도 어떻게 했다? 증액해서 신고 납부하겠다. 이걸 뭐란다 여러분? 수정신고죠. 그래서 우리 보기 가번은 바로 수정신고사입니다. 그 다음에 나번을 보세요. 나번은 똑같아. 근데 마지막만 달라. 과세표준 신고에서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서 신고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뭐 할 때? 초과. 그러니까 신고한 금액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다 신고한 금액 뭐 해달라는 얘기야? 돌려주시오. 이게 뭐로 가는가? 경정청구죠. 이거는 경정청구. 답은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자 여기는 뭐라냐면 결성금 또는 환급세액이죠. 환급세. 밑줄 결성금 또는 환급세. 결성금이라는 것은 과세표준이 뭐가 나온가 여러분? 마이너스. 자, 여러분 우리 과세표준에 플러스가 나오면 납세 문제가 내야 되는 거죠.
내야 되잖아. 플러스가 나오면. 근데 마이너스가 나오면 도를 어떻게 돼? 돌려받아야 되는 거죠. 또는 뭐 환급세. 여러분 요 환급세액이 나오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어디냐면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 나중에 여러분 공인중개사 되셨을 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여러분은 부가가치세법상 징수 의무자가 될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합니다. 근데 내가 죄송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 내가 물건을 팔았을 때 그 팔으면서 받은 부가가치세와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사무실 개업하면은 여러분 당연히 뭐 비품이라든지 PC 뭐 이런 기자재를 구입하겠죠? 그러면 이때 내가 그 물건 등을 살 때 부담한 매입세 요거를 차감해서 뭐가 나오는 거냐? 납부세액이 나온다. 납부세. 근데 개업 초기에는 매출이 잘 안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내는 거는 있고 받는 거는 있고 없고 내가 낸 건 더 많어. 그러면 뭐 요거는 돌려받아야 돼. 요걸 뭐라 한다 여러분? 환급세. 즉 매입세액이 매출세보다 더 크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세액이 나온다? 환급세. 그러면 내가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되는가? 돌려받아야 되는가? 자, 그런데 이때에 이렇게 돌려달라라고 신고한 금액이 세법에 따라서 신고할 결정 금액이나 환급세액을 뭐 할 때 여러분? 초과할 때. 그러니까 너무 많이 받았다는 얘기야. 너무 돌려받았기 때문에 환급받으니까 환급받은 거 도로 어떻게 했다? 내겠다. 그래서 이것도 바로 뭐가 되는 거냐? 수정신고입니다. 수정신고. 그럼 라본을 보시면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결정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서 신고할 결정금액 또는 환급세보다 어떻게 미치지 못할 때 내가 돌려받기는 돌려받은데 적게 돌려받았으니까 더 돌려주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 경정청구입니다. 경정청구. 그 다음에 마번 원천 징수 의무자가 즉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할 때 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일 때 그 정산 과정에서 누락했다든지 세무 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 밑줄 불완전한 신고 제대로 신고했다 못했다. 그래서 내 지금이라도 다시 뭐 하겠다? 신고 납부하겠다. 이게 바로 뭐냐면 경정청구가 되겠습니다. 경정청구.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가담아. 이름도 좋죠? 가담아. 이게 바로 무슨 신고고? 수정신고 사유고요. 예, 납원과 라본이 바로 경정청구 사유입니다. 그럼 여러분 수정신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과세관청이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이면서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죠. 과세관청이 너 더 내! 라고 고지서가 오기 전까지는 내가 스스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신고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요거는 수정신고는 언제까지? 고지 전까지. 그래서 우리 보통징수 또는 정부부가 과세처럼 과세관청이 뭐 하기 전까지? 결정하여 고지 전까지. 나한테 고지서가 날라오기 전까지면서 엔드. 당연히 제척기간이 지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면 언제든지 네가 스스로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경정청구는 법에서 딱 정해졌어요. 5년 이내만 할 수 있습니다. 5년이 넘어가 버리면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기한 후 신고도 언제 할 수 있죠? 과세관청이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기본서에 보통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1번은 그냥 중에서 내온 것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일회성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저 어디 짱 박혀있는 규정 물어볼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마음을 비세요. 아, 이거 무슨 문제구나. 일회성 문제구나. 출전이 맞으라고 낸 거야? 틀리게 하려고 낸 거야? 틀리게 하려고. 만점 안 주겠다는 얘기야. 근데 이런 만점 주지 않겠다는 문제 안 내도 우리가 만점을 안 맞아. 그래서 이런 문제 안 내도 되는데.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요거 하나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는 뭐만 하면? 신고만 하면. 자, 기한 후 신고 몇 개월 이내 하면 되는 거죠? 법정 신고 기간부터.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날부터 몇 개월 이내? 1개월 이내.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1개월 이내에 여기 올해 개정된 거죠, 여러분? 뭐만 해주면 신고만 해주면 납부 여부는 묻지 않고 수정 신고일 때는 무슨 신고? 과소 신고 가산세. 기한 후 신고할 때는 무신고 가산세. 그럼 과소 신고 가산세는 몇 프로? 10%. 무신고 가산세는 몇 프로? 20%. 요 놈의 몇 프로를 50%를 어떻게 해줬다? 감해해 주겠다. 요거는 꼭 체크해 두셔야 돼요. 사실 요거 때문에 일회성 문제를 이걸로 만든 겁니다. 별표 2개. 그래서 수정 신고를 하거나 기한 후 신고는 과세관청,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뭐하기 전까지, 통지하기 전까지는 할 수 있지만 이왕할 거 몇 개월 이내 해준다면 1개월 이내 해준다면 수정 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몇 개월 이내? 1개월 이내에 뭐만 해주면 아직 뭘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납부를 하지 않았더라도 과소 신고 했을 때 가산세 몇 프로? 10%. 무신고했을 때 가산세 몇 프로? 20%의 요놈의 몇 프로를 50%를 어떻게 준다? 감해준다. 요거는 올해 2016년 개정상이죠. 요거 꼭 좀 체킹해 두시고요. 결론 내릴게요, 여러분. 과소신고 가산세나 무신고 가산세 감면해 줄 때에는 신고만 했으면 되는 거지 납부까지는 묻지는 않는다. 요거 올해 개정상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가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는 부과할 수 없다. 이거 뭐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제척기간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제척기간. 자, 서브노트 여러분 293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문제 2번은 제척기간이 10년인 것이 어떤 거냐, 10년짜리인 것이 뭐냐 물어보는 겁니다. 별표 하나. 예. 올해 여기 개정됐죠? 예. 갑, 기업,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았다. 당연히 몇 년이에요, 여러분? 10년이죠. 10년. 이때 가산세는 몇 프로죠, 여러분? 부정한 행위가 몇 프로? 40%. 적으세요. 이때의 가산세는 몇 프로고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40%.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몇 프로? 40%. 이거를 몇 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10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과세관청이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과세할 수 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니은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자, 요게 올해 개정된 거죠, 여러분. 예. 몇 년이죠, 여러분 이거? 7년이죠, 7년. 그래서 작년까지는 5년이었죠. 예를 들어서 취득세를 신고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과세관청, 지방자치단체장이 과세할 수 있는 것이 작년까지는 몇 년이었지만 5년이었지만 국세와 똑같이 올해 개정돼서 몇 년을 고쳤다? 7년. 그래서 기업과 니은 좀 묶어주시고요. 옆에다 적으십시오. 국세 동일. 국세도 똑같죠. 국세일 때도 부정한 행위는 몇 년이야, 여러분? 10년. 가산세 몇 프로야? 40%. 신고불성실 가산세. 예. 다만 국제 거래를 통한 국세를 부정행위 때는 몇 년이고? 15년. 이때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60%. 예,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죠. 자, 리을 디귿이죠. 자, 상속 또는 증여를 원유로 취득할 때 여기에 대해서 지방세 과세는 제척 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 그래서 기억, 디귿 이렇게 좀 잡으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기억, 디귿 나와 있는 게 딱 보니까 몇 번밖에 없어요. 일단은 2번. 내가 두 개만 알아도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뭐. 자, 리을.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 표준과 세액을 과소 신고했다. 요거는 몇 년이에요, 여러분? 5년.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러분. 제척기간, 지방세 제척기간은 10년과 7년. 부정한 행위일 때 10년. 상속, 증여를 원유로 해서 취득하는 경우. 그 다음에 미음, 올해 신설된 경우죠. 일단 봅시다. 기억, 디귿, 미음 묶으시고요. 요 세 가지가 10년입니다.
특히 미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의신탁 약정으로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요거 몇 년 여러분? 10년. 올해 신설된 규정이죠. 적으세요. 2016년도 신설된 규정입니다.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올해 개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기업가, 디귿가, 미음 이 세 놈은 몇 년이다 그러면 10년 이렇게 좀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니은 무신고일 때는 몇 년이다 여러분? 7년. 그리고 10년과 7년이 아니면 나머지 그냥 셀에 몇 년을 몰아버리면 되는 거 여러분? 5년. 그래서 릴 같은 경우 무슨 신고했으니까 과소신고는 몇 년? 5년. 비읍 보통 징수하는 경우 적으세요. 재산세 같은 경우죠. 예, 이럴 때는 몇 년이다 여러분? 5년. 예.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구분을 잡으세요. 10년짜리는 뭐일 때고 부정한 행위, 무신고는 7년. 요 두 가지가 아니면 우리는 몇 년을 간다? 5년. 물론 10년에는 부정한 행위 말고도 디귿과 미음이 예외적으로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비읍 옆에다 적으세요 여러분. 정부 부가과세 세목. 정부 부가과세 세목. 대표적인 것이 뭐죠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결론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일 때 제척기간은 몇 년에 국세나 지방세나 5년. 비읍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재산세, 지역자본시설세, 종합부동산세 다 과세관청이 결정하여 고지서 보내주는 거죠. 요때 제척기간은 몇 년이다 여러분? 5년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리되셨나요? 예. 자, 3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다음은 취득세 표준세에다가 2%, 즉 중과 기준세례였죠? 각 게시판에 질문 올리신 분들이 강의를 듣고 질문을 하는 건지 강의를 듣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질문하는 건지 가끔가다 이해가 안 되는 질문들이 올라오는데, 자, 올해 개정된 게 바로 올해 신설된 게 바로 중과 기준세율이죠. 원래부터 있었던 건데 이거를 법에서 명문화시켰죠. 그래서 중과 기준세에 대한 정의를 내려놨죠. 그래서 중과 기준세라는 것은 세율에다가 표준세율에다가 뭐하거나 가감하거나 또는 뭘 적용할 때 특례세율 적용할 때 특례세율을 적용할 때 기준이 되는 세율을 말한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몇 프로를 말한다 여러분? 2%다. 그러니까 책을 안 보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강의를 안 듣거나 질문하시는 분들 물론 이제 강의를 듣고 책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질문하는 거하고 책을 보지 않거나 수업을 듣지 않은 사람, 강의를 듣지 않은 사람이 하는 질문은 다릅니다. 내용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기본세 보시면 중과 기준세율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죠,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서브노트 요약지 갖고 계시죠? 308쪽에 보시면 308쪽 맨 밑에 양가로 4번 박스 바로 밑에 뭐 나와 있죠, 여러분? 중과 기준세율 나와 있죠? 예, 거기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표준세율에 뭐하거나 가감하거나 세율의 특례 적용이 기준세율로서 몇 프로를 말한다? 2%를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 요 2%를 법에서는 2% 그러지 않고 뭐라고 표현한다? 중과 기준세율이라 표현한다. 그러니까 얘는 우리 중과세를 할 때가 있고, 그죠? 취득세 중과세 몇 가지가 있어? 3가지. 또 이거와는 별개로 뭐가 있어요, 여러분? 특례세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과세는 우리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 있죠. 그래서 여러분 308쪽 양가로 4번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있고,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양가로 6번 여기까지가 무슨 세율이고 중과세율, 그리고 특례세율이 바로 우리 여러분 책 양가로 7번, 양가로 8번이 나와 있죠. 요때 이러한 중과세를 하거나 뭐 할 때 특례세율 적용할 때 기준이 되는 세율을 우리는 뭐라 한다 여러분? 중과 기준세율. 근데 문제는 특례세율은 몇 가지가 있어? 다시 2가지가 있죠.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뺀 거? 중과 기준세율 2% 뺀 거 하나가 있고, 그냥 중과 기준세율 몇 프로? 2% 적용하는 게 있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네. 질문한 게 중과 기준세율이 특례세율이냐?
중과기준세율과 특례세율은 같은가 다른가? 다른 거야. 특례세율은 취득세, 등록세 통합하는 과정에서 세부담이 커지는 걸 뭐하기 위한가? 조정한 걸 말합니다. 그랬죠? 이때에 그 특례세율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 특례세율 중에서 하나는 요 세율 그대로 여기 가서 어떻게 하라? 끌고 와라. 그래서 결론 구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취득세 표준세다 2%의 100분의 200 밑줄 2%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 몇 프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4%. 표준세다 4%를 더해서 중과세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과밀 억제권역이죠. 자, 여러분 교재 어디 보시냐면은 309쪽 서브노트 309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309쪽에 보시면 표준세율에다가 4%인 중과기준세율 2%의 2배인 4%를 더해서 중과세는 뭐가 있죠 여러분? 공장 있죠.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별표 하나. 3번 별표 하나. 자, 그러면 일단은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 2%의 100분의 200을 더한 세율로 가자는 건 기본적으로 무슨 말이 나와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과밀 억제권역이 나와야 됩니다. 그랬죠? 자, 중과기준세율은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표준세율에다가 몇 프로? 8%를 더한 세율로 가자는 게 있고 표준세율에다가 몇 프로? 4%. 그 다음에 표준세율에 몇 배를 곱한 다음에 3배를 곱한 다음에 여기서 몇 프로를? 4%를 빼는 것입니다. 이때에 지금 여기서 문제 3번은 요거를 물어보는 거죠. 3번은 요걸 물어보는 거죠. 자, 여러분 표준세다 8% 더한 세율로 중과세하는 건 무슨 재산이고 여러분? 사치성 재산, 별꼴 5선주. 지금 문제 3번은 요걸 3번이죠? 요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반드시 무슨 말이 나와야 된다고 했죠, 여러분? 과밀 억제 권역 아니라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1년 내내 외쳐되고 있죠. 그 다음에 표준세율의 3배를 곱한 다음에 4%를 뺄 때는 여기는 반드시 무슨 말이 나와야 된다고 했죠, 여러분? 대도시 안에서 이 말이죠. 그러면 이때의 과밀 억제권역 안에서 서브노트 보면 법인이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가 있고 뭐에 대한 게 있고 공장에 대한 중과세 두 가지 나눠진 거죠. 그 문제 지문은 바로 요걸 물어보는 거죠. 공장 요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1번 중과세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정비계법상 밑줄 어디 아니를 말한다? 과밀 억제 권역 안을 말한다. 과밀 억제 권역. 여기서 말하는 과밀 억제 권역 수도권을 말하는 거죠. 다만 공장에 대한 중과세를 할 때는 밑줄 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지역은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이때 여러분 산업단지 할 때 단자 동그라미, 유치지역 할 때 유치 동그라미, 공업지역 할 때 공짜 동그라미. 그래서 이걸 말을 만들면 이렇게 배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공단 유치. 공단이 뭔지는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공단 유치지역 그러니까 중과 대상에서 어떻게 하라? 제외한다. 이렇게 좀 이미지화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2번 중과세 대상인 사업용 과세 물건이죠. 자, 여기 2번 공장의 사업용 과세 물건을 뭐하면 신설하거나 뭐하면 증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단어상 신설, 증설은 뭐를 말하는 거죠? 무슨 취득을 말하는 거죠? 원시 취득에 한해서만 중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장 짓지 마라. 공장 지으면 어떻게 했다? 중과하겠다냐. 근데 이미 있던 기존 공장을 뭐 하는 거야? 매매를 취득할 때는 중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중과세는 뭐를 말한다? 원시 취득일 때만 중과세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원시 취득일 때. 그러면 이때 중과세 대상인 사업용 과세 물건을 뭐를 말하냐? 그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업용 과세 물건. 자, 여러분 여기는 법인일 때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업용 뭐라고 표현했죠, 여러분? 부동산을 뭐하거나 신축하거나 뭐 할 때? 증축할 때. 그래서 결론은 요 4%짜리는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중과세하는 것은 다 기본적으로 무슨 취득일 때만 중과세한다? 원시 취득이 됐죠. 근데 여러분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는 사업용 뭐라고 됐죠, 여러분?
부동산, 여기는 사업용. 표현이 같아 달라? 다르죠. 그러니까 중과세 범위도 다르겠다라는 걸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동산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 토지와 뭐? 건축물. 그러면 요때에 요 사업용 부동산은 법인일 때는, 영리법인일 때는 뭐가 되는 거고? 본점, 비영리법인은 주사무소. 세 개 책에 있어. 쓰지 마. 그래서 주사무소용 뭐를 말하는 거 여러분? 건축물과 토지를 말하는 거죠. 아이 목 아파. 너무 높은 데다 썼다. 죄송합니다. 신체적 장애로 인해서. 저도 신체만 정상적이었으면 강의 안 했을 거예요. 이렇게 피곤하게 시달리면서 하지 않았죠. 그냥.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기 뭐야? 부동산. 부동산이니까 뭐다 여러분? 건축물과 뭐를 말하는가? 토지. 근데 어떤 거? 본점이나 주사무소. 여러분 여기서 본점이나 주사무소는 공통점이 뭐냐? 대규모 유입 인구 효과가 나타나는 건물입니다 그랬죠. 사람이 많이 몰리는 건물이야. 예. 근데 여기는 뭐라 표현했냐? 사업용 과세 물건. 부동산의 범위보다 어떻게 한가? 더 넓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은 공장용 건축물과 토지는 물론이고 엔드.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부동산인데 여기는 뭐야 여러분? 과세 물건.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가 더 들어온다 여러분? 공장용 뭐가 여러분? 차량이나 뭐가 들어오죠 여러분? 기계 장비. 그러니까 얘는 부동산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동산이죠. 그다음에 여기 부동산이라는 말을 사용을 못하고 뭐라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과세 물건이라 표현한 거죠. 결론 낼게요.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공장은 뭐를 말한다? 공장용 건축물과 뭐는? 토지는 물론이고 and 모두 차량이나 모두 기계 장비도 중과 대상이죠. 그러니까 부동산과 동산을 모두 포함하니까 부동산이라는 표현을 못한 거 여기 뭐라 표현한가? 과세 물건이라 표현한 거죠. 이해 좀 되시나요 여러분? 예. 다만 이 공장용 차량과 기계 장비는 공장을 뭐 하거나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또 몇 년이네? 5년에. 여러분 항상 우리 그냥 중과세에서 사후 관리 나오면 우리 몇 년에 무조건 5년. 요거 좀 기억해 두세요. 중과세를 피하는 걸 방지해서 몇 년을 지켜본다? 5년은 지켜보겠다는 얘기야. 5년이 어디서 나온 거야 기본적으로? 제척기간에서 나온 거죠. 제척기간. 5년 지켜봤다. 그래서 공장을 뭐 하거나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또 몇 년이네? 5년 이내 취득하는 모두 공장용 차량과 모두 기계 장비도 중과 대상입니다. 제가 이번 문제를 여기서 물어본 거는 요거에 대한 중과세 대상을 되는 거를 통치게 있는 내용은 이미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미 나왔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진 않는 거고 아직 안 물어본 게 요거기 때문에 지금 대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봐주시고요. 다만 이때 신설하거나 증설인데 여러분 그 증설은 모든 증설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절대적 조건과 상대적 조건을 충족했을 텐데 여러분 꼭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어떤 몇 년이네? 5년에 취득하는 모두 공장용 차량과 기장비죠. 요 내용이 바로 우리 몇 번이냐면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중과세 대상은 아주 중요한데 여러분. 중과세 대상은 도시용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매입에 하나며 업종 변경 또는 서울 외의 지역에서 서울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데 자 여기 3번 별 답이죠 얘가.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 좀 꼭 좀 기억할 거. 이때 이 중과 대상이 되는 공장에서 자 이 말이 나오면 무조건 제외합니다. 무슨 말이 나오면 도시용 공장이란 말이 나오면 중과 대상에서 어떻게 하라 여러분? 제외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 도시형. 그러면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공장인데 무슨 말이 붙었어? 도시형. 그러니까 얘는 공장이지만 도시 안에 있어야 되는 공장을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도시 안에 있어야 되는 공장이니까 중과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 제외한다. 요 문구를 가지고 해석합시다. 그냥 우리가. 편하게. 그게 더 나아. 뭐 너무 깊숙이 하려면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 서울 수도 서울에도 있고요. 저기 뭐 서울 안에 충무로 이런데 가도 뭐 소규모 공장들이 있고요. 특히 인쇄, 또 파주, 수도권에도 공장들 많죠.
근데 그것이 어떤 공장인데 어떤 공장이냐면 여러분 공해 문제 등을 유발하지 아니하는 공장.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하는데 여러분 도시형 공장에서 수도 외곽에 보다 가시면 여러분 아파트형 공장 많이 보시죠. 그런 걸 생각하십시오. 예, 그래서 결론 무슨 말이 들어가면 도시형이란 말이 들어가면 도시형 공장 중과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 제외합니다. 제외. 그러면 결론 어떤 것만 중과세하겠다는 얘기야? 비도시형 공장만 중과세하겠다는 얘기죠. 비도시형만 중과세하는 거고 도시형 공장은 중과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제외합니다. 제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뭐 할 때 중과세 한다랬죠? 신설 또는 증설이나 무슨 취득일 때? 원시 취득일 때 중과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매입, 매매 등 유상 취득은 매매 등 무슨 취득은? 승계 취득은 중과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죠. 아니죠. 매매 등 승계 취득은 중과 대상 아닙니다. 또 이전도 중과 대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이전도. 원시 취득이 아니에요. 이전은 공장 옮기는 거야 그냥 글자대로. 그래서 매입 등의 승계 취득 이전은 원칙적 중과 대상은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 어디 있던 것이 서울 바깥에 있던 공장이 어디로 들어오면 서울 안으로 이전을 하면 이때는 중과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는 들어오지 마라. 서울로는 들어오지 마라는 겁니다. 서울로. 최후의 보루가 서울이잖아. 그럼 여러분 여기 잠깐 보시면 서울이 있고요. 수도권이 있고요. 지방이 있어. 그러면 지방에서 수도권을 이전했다. 중과합니까? 지방에 있던 것이 어디로 왔다고? 수도권을 이전했다. 중과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니까 이전은 원칙적으로. 자, 성남에 있던 것이 의정부로 이전했어. 중과합니까? 안 한다고. 자, 강남에 있던 공장이 강북으로 이전했어. 중과합니까? 안 해. 이전은 중과 대상이 아니야. 원래 있었던 거잖아, 이전은. 그런데 다만 어디 있던 것이 서울 바깥에 있던 공장이 어디로 들어오면 서울 안으로 들어오면 이건 신규 진입으로 보겠다는 얘기야. 서울 안에서 이전은 중과해야 안 해? 안 해? 근데 수원에 있던 것이 서울로 들어왔어. 해야죠. 춘천에 있던 것이 서울로 들어왔어. 중과해야 돼? 이전했어. 중과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러니까 어디는 들어오지 마라 결론은. 서울로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 새로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야. 자, 결론 3번이 틀렸네요. 거기 다음에 거기 밑줄 업종 변경. 업종 변경. 그래서 결론 매입 밑줄 업종 변경 이전 중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만 이전 중에서 서울 바깥에 있던 게 어디로 들어오면 서울 안으로 들어오면 그때는 중과한다. 그러니까 서울은 이전하라, 이전하지 마라. 이전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네요. 4번. 중과세 대상인 공장용 건축물은 생산 설비를 갖춘 연면적이 자 밑줄 얼마? 5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이 공장용 건축물은 모든 공장용 건축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생산 설비를 갖춘 면적이 연면적이 생산 설비 갖춘 연면적이 얼마? 5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일정한 규모 이상인 것만 중과세하는 거고 조그만 영세 공장, 소규모 공장까지는 중과한다 안 한다? 안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때 중과 대상이 되는 공장용 건축물은 생산 설비를 갖춘 연면적이 얼마 된다, 여러분? 500제곱미터 이상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다만 500제곱미터 이상 여부를 따질 때에 거기 나오는 것처럼 종업원의 뭐 복지 후생 시설,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여러분? 기숙사, 뭐 식당, 뭐 목욕탕, 그런 종업원들의 복지 후생 시설이라는 얘기. 또는 향토 예비군들의 뭐 무기고 탄약고, 이거는 강제적으로 설치하게 만든 거죠. 이런 것 등은 500제곱미터 이상 따질 때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요 면적은 잡아라, 잡지 마라, 잡지 마라 그입니다. 이거는 복지후생 차원에서, 이거는 향토 예비군 아저씨들 무기고 탄약고 이런 면적.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거제, 대우, 오포 조선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예비군 여단이었습니다. 제일 큰 데입니다. 제일 큰 데였어요. 그럼 직장 예비군들 자체 안에 무기고 탄약고 등이 다 있었죠. 아, 이거 군사기밀인데. 대령 예단장이었습니까? 예? 대령 예단장이었습니까? 여단급입니다. 대령이 아니죠? 원래 대령기면 대대장급이죠. 아, 그만해. 뭐 쓸데없는 거 질문해 지금. 또 게시판에 글 올라온다. 야, 그냥 넘어가. 예. 그래서 향토 예비군 아저씨도 무기고 탄약고 있으면 그거는 500제곱미터 이상이냐 아니냐 판단할 때 포함하라 제외하라. 외우지 않으셔도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복지후생시설 당연히 제외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5번. 기존 공장의 토지나 건축물 또는 생산설비를 밑줄 포괄적 승계취 등 중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죠? 우리는 오로지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뭐일 때만 중과해서 하는가? 신설, 증설, 원시 취득일 때만. 예. 또는 시설 규모를 축소해서 무슨 취득할 때? 승계 취득할 때는 중과 대상에서 어떤 데 여러분 제외한다. 그래서 여러분 309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문제 4번 넘어가겠습니다. 취득세에서 다음에 보기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옳은 것을 묶은 거죠. 별표 3개. 저는 뭐 반드시 여러분이 꼭 좀 체킹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확인할까요? 첫 번째, 개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잔금 지급일이 자, 여러분 개인 간의 매매 밑줄 언제 취득한 걸 보는 거죠?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죠. 근데 그게 명시가 됐대 안 됐대? 안 됐대.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며칠이 경과되는 날이죠? 60일이 경과되는 날이죠. 60일. 예, 그래서 요거는 바로 여러분 서브노트 303쪽에 나와 있네요. 60일. 자, 두 번째. 역시 303쪽에 계속 나와 있습니다. 니은. 증여받은 부동산 밑줄. 그러면 증여받았을 때는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는 거죠, 여러분? 계약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증여 계약일에 무조건 취득한 걸로 보는데 계약 이후에 이 증여 계약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해제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밑줄 뭐가 되지 않았을 때 첫째? 등기가 되지 않았을 때는 거죠. 등기가 되지 않았을 때. 일단 여러분 등기가 되면 무조건 취득을 보는 겁니다. 등기가 되지 않고 취득일부터 며칠이네? 60일에 밑줄. 취득일부터 60일에 이걸 뭐로 말한다고 했죠, 여러분? 신고기한. 신고기한이네 계약이 어떻게 됐다? 해제됐다. 그런 것이 공정증서 등은 어떻게 되면 증명되면 취득을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래서 여기서도 니은도 며칠이야? 60일. 예, 303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양가로 2번 무상취득 바로 밑에. 그 다음에 여러분 요 두 번째 거를 마지막에 문단과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니은가 몇 번이야? 미음 요 주문을 두 개를 연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나요? 두 번째 점박이와 다섯 번째 점박이를 묶으시라고요. 그래서 다섯 번째 거부터 먼저 볼게요. 자, 밑줄 개인 간의 매매입니다. 개인 간의 매매. 그럼 우리 언제 취득한 걸 봐야 되는가? 계약상 잔금 지급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 지금 니은가 그다음에 미음 두 번째 문단과 다섯 번째 문단은 둘 다 계약일에 취득한 걸 본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그렇지만 그 계약 후에 이것이 어떻게 됐다? 중간에 해제가 됐다. 그입니다. 그래서 개인 간의 매매 때는 계약상 잔금지를 취득한 걸 보는데 그것이 아직 뭐가 되지 않고 등기 등록이 되지 않고 화해조서, 인락조서, 공정증서 또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기 밑줄 좀 쳐주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교부한 거래 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요거는 부동산 매매일 때만 신고 들어간 거죠, 일단. 그러니까 증여할 때는 요게 있겠다, 없겠다? 없죠. 그것만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니은에는 요거 하나만 없어. 그리고 올해 신설된 게 밑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 해제 신고서 밑줄. 요게 올해 신설된 거죠. 그럼 이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 해제 신고서 얘는 특징이 뭐다? 돈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법정서식 다운받아서 신고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역시 취득일부터 며칠이네?
60일 내 밑줄, 취득세 60일 내 뭐를 말한다 여러분? 신고 기한이죠. 그래서 신고 기한 이내 계약이 어떻게 됐다? 해제했다. 그것이 어떻게 되면 입증되면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결론 니은과 그 다음에 미음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만 니은은 증여받았을 때 그 다음에 미음은 개인 간의 매매일 때 계약일에 취득한 걸로 본데 이게 중간에 어떻게 됐다? 해제됐다. 그럼 해제된 것이 취득세 신고 기한에 입증이 된다면 취득세 안 내도 된다. 그 얘기라고 했죠, 여러분. 예. 디귿. 고급주택을 매매로 취득해야 된다. 고급주택. 자, 그런데 그 고급주택을 취득했더라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며칠 이내? 여기는 30일 이내죠, 여러분. 30일 이내. 예, 이거는 서브는 또 309쪽을 봐주시면 되겠어요. 309쪽. 그래서 고급 주택을 매매로 취득했어. 그래서 무슨 대상이야? 중과 대상. 그렇지만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며칠이네? 60일에, 즉 신고 기한이네. 고급 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 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해서 용도 변경 공사 착권을 하면 중과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며칠이네? 여기는 30일. 그리고 여러분 고급 주택 위에다 하나 적으세요. 고급 오락장 동일. 고급 오락장 동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단은 그 유명한 과세 물건의 상태 변동입니다. 그래서 서브노트 여러분 312쪽 적어놓으시고요. 312쪽 적어놓으시고. 그래서 취득세를 당초 밑줄 뭘 받았어? 비과세. 근데 해당 과세 물건의 취득세 밑줄 뭐가 됐대? 부가 대상이 됐대. 당초 취득할 때 뭐 받았다가 비과세 적용받았다가 이 비과세 요건을 위반함으로써 다시 뭐로 바뀌었다? 과세 물건의 부과 대상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때는 사유 발생이 또 며칠이 됩니까? 여기는 30일이죠. 30일이네. 해당 산출세가 어떻게 하라? 스스로 밑줄 신고하고 납부 여러분. 밑줄 신고 납부 꼭 치시고 적으세요. 이걸 출제는 뭐로 바꿀 수 있다? 보통 징수로 바꿀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고 납부일 때와 보통징수의 차이점은 뭐예요, 여러분? 취득세에서 보통징수는 뭐가 부과되는가? 가산세. 요거 예를 이렇게 들까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아, 맞아. 들었던 것 같다. 자, 임시 건축물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내가 취득한 것이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닌 뭐 가건물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요때 뭐 했을 때 취득했을 때 임시 건축물은 당연히 뭐 했어요, 여러분? 비과세. 그래서 당초 취득할 때 뭐 해줬어? 비과세 줬죠. 비과세 줬어. 근데 조건이 있었죠, 여러분. 임시 건축물의 조건. 뭐죠, 여러분?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 기억나시나요? 자, 그래서 1년 이내에 이 임시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1년 이내에 얘가 어떻게 되면 철거되면 그냥 비과세로 끝나는 거죠. 근데 1년을 뭐 해버리면 초과하더란 얘기예요. 초과를 하게 되면 이때는 비과세 요건 충족했어 못했어? 못했죠. 초과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당초 뭐 했던 거? 비과세 했던 거 뭐하고? 취소. 그리고 뭐로 바뀌는가? 부과 대상으로 바뀌는 거죠. 부과 대상. 그럼 너 취득세 내란 얘기죠? 그럼 언제 취득한 걸 받으니까? 이날이야? 이날로 하면 어떤 일이 문제가 발생하죠, 여러분? 60일이 지나버렸죠? 취득세 신고 지났으니까 뭐로가? 보통징수에서 가산세 때린단 말이야. 그래서 1년이 지난 뭐 다음 날. 이날에 뭐 한 걸로 보고 요거를 취득한 걸로 보고 이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30일 이내에 요 부가대상으로 바뀐 취득세를 뭐 해주면 신고 납부해주면 된다 그 얘기죠. 그럼 뭐는 없다? 가산세는 없다는 얘기죠.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며칠 이내 해야 돼? 30일 이내. 그래서 사유가 발생한 날도 30일 이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때까지만 신고 납부해주면 가산세는 때리지 않겠다는 얘기야. 원래 우리가 취득하면 이날부터 며칠 이내인데 60일 이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 할 때기, 뭐 하기 전까지? 등기하기 전까지가 신고 기한이 되는 거죠.
항상 60일과 여러분 뭘 비교해야 돼? 등기, 등록일 비교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60일에도 내일 당장 등기되면 내일 등기하기 전까지 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자, 좀 정리해 주시고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과세 물건의 상태 변동이라 합니다. 그랬죠. 또 이럴 수도 있죠. 당초 취득할 때 무슨 세율 받았다가 표준세율 적용 대상이었죠. 그다음 얘가 나중에 뭐로 바뀌어버려서 중과세율 대상으로 바뀌었죠. 또는 당초 감면 면제를 받았어. 근데 감면 면제 요건을 취소해서 뭐가 됐어요, 여러분? 추징 대상이 된 거죠. 이런 거 우리 다 그냥 통틀어서 우리는 과세 물건의 상태 변동, 그리고 이러한 과세한 물건의 상태 변동된 며칠 이내다, 여러분? 30일 이내다라는 것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인가요? 4번인가요? 예. 자, 5번. 다음 중 취득세에 관한 설명서 옳지 않은 별표수 종합 문제죠, 여러분. 종합 문제. 그래서 분명히 저는 이거 이런 형태로도 나올 거로 생각합니다. 개별 문제 두 문제에다가 종합 문제 하나가 가장 전형적인 출제 패턴이다. 출제 패턴이다. 그러면 1번 뭐죠?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 등기에 배용되는 신탁 재산 취득. 그러면 여기까지 밑줄.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 등기에 배용되는 신탁 재산 취득. 원칙 뭐죠, 여러분? 원칙 뭐야? 비과세죠, 비과세. 서브노트 여러분 302조. 다만 신탁법상 신탁으로서 신탁 등기에 배용되는 신탁 재산일 때 위탁자, 수탁자, 수탁자, 위탁자, 수탁자, 신수탁자 간에 왔다 갔다 할 때 뭔데? 비과세지만 밑줄 주택법상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이나 또는 이러한 주택법상 주택조합이나 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이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토지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 제외한다. 302조 양가로 2번 동그라미 1번 단서에 나왔습니다.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신탁법에 따라 신탁 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으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 밑줄. 자, 여러분 이거 신탁 재산으로서 위탁자가 누구한테 맡겨놨는데 수탁자한테 맡겼어. 근데 이때 이 위탁자가 그 자기의 신탁 재산 소유권을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넘겼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때 이게 그 새로운 위탁자가 그 해당 신탁 재산을 뭐 한 걸 본다? 취득한 걸 본다. 그러니까 뭐 내라? 취득세 내라. 여러분 2016년도 신설된 규정입니다. 302쪽 맨 위에 있습니다. 302쪽 맨 위에. 다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밑줄. 둘째 줄에 보시면 밑줄.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 이게 중요한 문구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넘어갔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치들어 보겠다 그럽니다. 자, 3번. 민법 제839조의 2 및 843조에 따른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 이거 뭐랬죠, 여러분? 이혼에 따른 부부 공유 재산의 분할입니다. 그랬죠? 이때는 취득 물건의 밑줄은 언제? 등기일 또는 등록이라고 한 거로 본다. 취득일로 본다. 이거 작년에 신설된 규정이야. 2015년도 신설된 규정인데 공인중개사 시험 공고 난 다음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시험범위에서 배제됐어요. 정말 공부를 하는 사람이 질문한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는데, 자, 계시면 돼. 비사업용 토지 취득하면, 우리 비사업용 토지 취득하면 올해부터 2016년부터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입니다. 그랬죠, 여러분? 예. 다만 몇 년 이상 보여야 되니까 3년 이상을 보여야 되는 거니까 우리 보유 기간 따질 때에 2015년 10월 30일 이전 취득한 거는 무조건 언제 취득한 걸로 봐서 2016년 1월 1일 날에 취득한 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공제 대상이지만 올해 양도했을 때는 2016년 양도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해주는데 실제는 안 해주는 거니까 이게 좀 논란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년도 개정안을 말씀드렸죠. 내년부터는 다시 뭘로 바뀐다? 취득일로 바꾸도록 지금 어디 나와 있어? 개정안. 이렇게 바꾸겠습니다라고 정부 안이 났어. 난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인터넷에서 보니까 이 사람은 책도 안 봐. 인터넷에 보니까 이렇게 바뀐다고 그러더라.
그러면 시험은 어떤 걸로 봅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어. 아, 이건 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아, 이거 좀 오늘까지는. 그죠, 여러분? 항상 시험 어느 날인지 공인중개사 시험 공고 현재 법률이야. 이건 지금 바뀌지도 않은가? 바꾸겠다로 내년 바꾸겠다 정부 발표인데 기껏 질문한다는 게 어떤 거 갖고 시험을 봐야 되냐 이런. 정말 보고 싶어 얼굴 한번. 그리고 그것도 인터넷을 들었대. 그러면 인터넷 갖고 공부해? 책을 보고 봐야지. 그래서 여러분 요거 좀 체킹해 두시고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번 하나 좀 더 중요합니다. 이때 3번 적용되는 세는 어떤 세율이죠? 특례세율. 표준세에서 몇 프로 빼야 돼요, 여러분? 2%. 표준세에서 2% 빼야 됩니다. 두 가지 다 정리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3번은 뭐와? 취득 시기와 세율 꼭 같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나 공유권의 분할일 때 이때 이게 3번은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는 과세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 그랬어? 왜 사실상 이전이야? 형식상 이전이야? 형식상 이전.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부부지간의 세부담을 과세하지 않는 가장 큰 경우가 상속.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혼이죠. 부부지간의 상속을 받을 때는 얼마까지? 30억까지. 그 정도면 됐지 않겠어? 이 아저씨가 이 한 몸을 던져서 얼마 넘겨주고 가? 30억 넘겨주고 가면 됐지. 더 해달라고 그랬으면 좀 너무하잖아. 저희 집사한테 그 얘기했다가 어이 그날 저녁 밥을 못 먹었어요. 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알면서 그랬죠. 자, 아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뭘 내가 분명히 또 나올 줄 알았다 내가. 4번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밑줄.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몇 개월 이내?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질문 나올 줄 알았어 내가. 자, 이때 밑줄. 여러분 요거 개정사항. 자, 가산세는 여러분 무슨 세 기준이야 이제 올해부터? 납부세 기준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거기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무신고 가산세는 뭐에?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이 몇 프로가 되는 거 여러분? 자, 근데 여기는 뭐라 했어요 여러분? 무신고 가산세 100분의 50에 이거는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생각했네요. 이거 기한후 신고네요. 자,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몇 개월 이내? 1개월 이내 기한후 신고를 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러나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그래도 무신고 가산세 100분의 50에 상당한 금액을 감면하지 않는다? 맞아, 틀려? 틀렸죠? 이거 우리 2016년도 개정사항 뭐만 해주면? 신고만 하면 언제까지?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몇 개월 이내? 1개월. 이거 꼭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신고 기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말이 붙어야 돼. 이내에 1개월 이내에 and야. 뭐를 하지 않았어? 뭐만 해주면? 신고만 해주면. 그래서 요 말에 같이 와야 됩니다. 붙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올해 개정된 내용을 여러분한테 다시 시험 보기 전에 확인하는 의미로서 내봤습니다. 자, 5번. 자, 요게 2016년 4월 달에 개정된 규정인데 제가 놓쳤습니다. 그래서 기본서나 핵심 정리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한번. 자, 그래서 한번 확인합시다. 다시 5번. 이거 실무 나가면 반드시 일어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밑줄. 이거 뭐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아파트 당첨권 또는 뭐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꼭 적어놓으세요. 이거를 원시 취득한 것이 아니라 밑줄. 뭐로부터 취득했대?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 여러분 쉽게 생각하십시오. 미등기 전매 취득자를 말합니다. 미등기 전매 취득자. 자, 그 자가 주택 건설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했답니다. 그런 경우로서 해당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지출하거나 지출할 밑줄. 여기서 키워드 밑줄. 박스. 실제 지출 금액. 이게 박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파트를 뭐하기 위해서 취득해서 들어간 돈이 분양 가격보다 어떻게 해도 낮은 경우에도
부동산 취득자 밑줄 어떤 거 실제 지출 금액을 뭘로 하라? 취득세 과표로 하라 그 얘기입니다. 꼭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결론 여러분. 자, 아파트 당첨권 또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내가 미등기 전매로 뭐한가? 취득했죠. 소위 말하는 뭐 샀어요, 여러분? 딱지 산 거야, 딱지. 그 딱지 매매를 여러분이 촉진하는 거 아니야? 소위 말하는 떴다방들이. 그래서 딱지 샀어, 돈 주고. 자, 피 얼마 줬어? 1억. 1억을 주면서까지 딱지를 산 거죠. 근데 이 아파트 분양 가격은 얼마냐? 5억 원이란 얘기야. 그러면 요 피는 누구한테 준 거고? 전매한 사람한테 주는 거고, 요거는 누구한테 주는 거야? 건설법인한테 주는 거죠? 결국 이 취득한 사람은 얼마 주고 사는 거야, 여러분? 6억. 그러면 이때 과표는 얼마냐, 그요? 실제 지출 금액 얼마다? 6억 원이다. 그 얘기죠, 여러분. 여기 이해되셨죠? 자, 근데 저는 딱지를 샀는데 이 딱지가 뭐가 된 거야, 여러분? 미분양 주택이야, 미분양 주택. 미분양 주택이다 보니까 분양 가격은 얼마인데? 5억인데 나는 얼마 주고 샀어? 4억 주고 샀어. 실제 하여튼 얼마 지출했다? 4억. 그러면 요때 요 두 가지일 때의 과표는 얼마냐 그 얘기야. 역시 뭐 실제 지출 금액 얼마? 4억이다. 그래서 결론 낼게요, 여러분. 무슨 금액으로 몰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지출 금액. 분양 가격이나 공모 가격과 관계없이 무조건 실제 취득 금액. 요것만 좀 봐주시면 됩니다. 자, 6번. 자, 5번은 답이 몇 번이죠, 지금? 4번인가요? 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다음은 부동산에 대한 등록물에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한 문제짜리죠? 등록물에서 한 문제. 1번.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 등기나 등록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 해제 등기 등록을 할 때는 이때는 등록물세보다 비과세죠. 1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여러분? 밑줄. 지방세 체납입니다. 지방세 체납. 그러니까 얘가 재산세를 안 내더란 얘기야. 재산세를 안 내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재산에 대해서 뭘 때린 거야? 압류 등기 때렸어. 그럼 이때 압류 등기는 뭐야, 여러분? 비과세죠? 왜? 과세권자가 자기로 한 등기니까. 그래서 압류 등기 때리니까 그때 비로소 뭘 내더란 얘기야? 지방세를 내더란 얘기야. 지방세 납부했으니까 압류 등기 해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제죠. 그래서 그 압류 해제의 등기 등록 이것도 당연히 뭐야, 여러분? 비과세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저기서 통칙 내용이죠. 통칙 내용. 예, 지방세는 통칙까지 나온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안 나오기를 바라지만은 요즘은 나오기 때문에 316쪽 적어놓으시고요. 꼭 좀 서브노트 등을 통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갖고 정리하지 마시고요. 자, 2번. 가등기로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포함하여 등록 면허세 세율은 밑줄 가등기 포인트입니다. 가등기. 이 등록 면허세는 자, 작년까지는 뭐 했다가 부동산 가액에다가 작년 개정되면서 뭐가 들어왔다? 채권 금액이 들어왔죠, 여러분? 그래서 결론 가등기일 때는 자, 여러분 잠깐 보십시오. 지상권 가등기 기본적으로 무슨 가액이죠, 여러분? 부동산 가액이죠? 그러다가 작년 2015년이죠. 예.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공고 나온 다음에 개정이 되면서 가등기일 때는 뭐가 추가됐다? 채권 금액이 들어왔다. 그래서 결론 낼게요, 여러분. 지상권은 뭐만 있고? 부동산 가액만이야. 그 다음에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은 물론이고 뭐까지? 채권 금액. 그러나 세율은 무조건 몇 프로 여러분? 0.2죠. 서리는. 그 다음에 적용합쳐 보세요. 적용합쳐. 뭐야? 저당권,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이죠? 이때는 무슨 금액이 무조건? 채권 금액이죠. 몇 프로예요? 0.2%죠. 예, 좀 정리해 두시고요. 자, 3번. 3번은 여러분 서브노트 어디 보시냐면요. 예, 318쪽에 나와 있는 규정입니다. 요거는 중요해서 낸 것이 아니라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라는 거 그냥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 너무 숙지할 필요는 없어. 그래서 한번 눈으로만 보시고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4번 보죠. 4번. 같은 채권을 위하여 부동산의 담보물을 뭐 할 때 추가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자, 밑줄. 자, 요것도 좀 이제 시험에 임박하니까 저도 뭐 이제 자꾸 보수적으로 가는 거죠. 예, 건당이나 얼마를 한다? 6천을 합니다. 6천원.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 받았어요. 근데 이때 대출할 때에 이 담보 가격이 남았는데 이 담보 가격, 즉 시가가 자꾸 어떻게 되는 얘기야? 떨어지더라는 얘기죠. 시가가 떨어지가 이 대출 가능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은행에서는 연락이 옵니다. 뭐 하거나 일부 상환하거나 감소된 만큼 담보 가격이 줄어든 만큼 일부 상환할 거나 또는 뭐 하라? 추가 담보 제공하라는 얘기야. 안 하면 강제 회수 절차 밟아야겠다. 이게 바로 미국에서 벌어진 거죠. 미국에서 벌어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죠. 미국 부동산 가격이 하락이 돼. 경기가 침체되니까. 경기가 침체가 되고 경기가 침체되니까 부동산 가격도 하락되고 주택가 하락하니까 대출 가능액이 줄어들고 대출 가능액이 줄어드니까 은행에서 뭐 일부 상환하시오. 감소된 만큼 또는 뭐 하시오. 추가 담보 제공하시오. 근데 일반 극빈자들 고소득층이야 상관없지만 서민 이하의 사람들은 힘든 거죠. 못하니까 뭘 들어가니까 강제 회수 절차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지방 개인 가정 경제가 파탄이 일어난 게 바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죠. 그래서 알았어. 그러면 내가 추가 담보 제공할게. 요때에 요 추가 담보 했더니나 한 건당 얼마? 6,000원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미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등록면에서 냈으니까. 자, 요거 조셉, 그거고. 5번. 등록면허세 납세문제가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도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다. 맞아, 틀려? 틀렸죠. 5번이 그 유명한 등록면허세에서만 볼 수 있는 무슨 규정이에요, 여러분? 신고 의제 규정. 이걸 여러분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아저씨가 안 들어오면 어때? 뭐만 들어오면 돼? 돈만 들어오면 된다 그랬죠. 어제도 전화 왔네. 돈 안 들어왔다고. 제가 안 들어갔더니 전화가 안 와요. 들어요. 더 해피하지. 그런데 돈 안 들어오면 그냥 연락 옵니다. 자, 5번. 등록면허세 납세가 뭘 하지 않았다 밑줄?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밑줄. 이거 뭐야, 여러분?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적어놓으셔야 돼요. 그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그래도 산출세액을 돈은 등록하기 전까지 뭐는 했다, 여러분? 납부했다. 그러면 그때는 결론 냅시다.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걸 보는 거죠. 서브노트 보시는 게 좋아요. 꼭 서브노트 정리해 주셔야 돼요.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걸 본다. 따라서 밑줄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징수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문제 갖고 정리하지 마시고 서브노트 갖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 다음 중 재산세에서 토지 과세 방법으로 틀린 것은 별표 3개짜리. 자, 1번. 취득세 중과 대상의 골프장 및 고급을 확정 토지는 종합합산과세한다. 이걸 맞았다고 정말 하신 분은 창문 열 수밖에 없어요. 저기 창문도 좋아, 밀기. 그 유명한 뭐야, 여러분? 꼬로. 몇 프로짜리야? 4%짜리죠. 틀렸죠, 1번. 그래서 저는 7번을 냈을 때는 여러분한테 사기 진작 차원 측면에서 그래도 하나는 좀 맞춰야 될 거 아니냐 해갖고 일부러 낸 문제입니다만 어떨지 모르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자, 2번. 요것도 최근에 딱 시험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한 번 나왔던 문구입니다. 한 번 나와서 딱 한 번. 재산세가 밑줄. 자, 여러분 외우지 마시고 밑줄. 비과세 밑줄. 면제 밑줄. 및 재산세가 자 밑줄. 경감 되는 토지의 경감분에 해당하는 토지. 얘들의 공통점 뭐야? 재산세가 줄어드는 거죠. 아예 재산세 안 내는 비과세, 면제 또는 일부 경감 이런 대상인 토지는
별도 합산과세나 종합상과세 토지를 본다 안 본다? 안 보는 거죠. 여러분 그냥 외우지 마요. 여러분 비과세 대상이 돼. 사업용 토지가 있는데 이게 무슨 대상이 돼? 비과세 대상이 돼. 그러면 당연히 합산과세해야 안 해? 안 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요게 한번 좀 최근에 왔던 문구이기 때문에 서브노트 322쪽에는 있습니다. 예. 자 3번 지방공기업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밑줄. 여기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밑줄. 지방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공사 나왔죠. 공사. 공사가 동법에 따른 사업용 토지에서 타인에게 주택이나 토지를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는 자 여러분 이거 뭐죠 여러분? 공사가 갖고 있는 토지는 뭐랬죠 여러분? 기타 0.2% 분리과세라고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 교재 어디 나와 있는 거냐면 325쪽 37번에 있는 거 끌고 온 겁니다. 325쪽 323쪽 보세요. 323쪽 기타 0.2% 1번부터 출발해서 325쪽 맨 위 38번까지 기타 0.2% 있죠. 거기서 하나 끄집어낸 겁니다. 이건 맞춰 못 맞춰? 못 맞추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잠깐 보십시오. 이거 너무 중요한 거라.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할 때 자, 저율 과세할 때 재산세 저율은 몇 프로짜리가 있고 여러분? 0.07%짜리가 있고 몇 프로짜리 있어요 여러분? 0.2%짜리가 있죠. 제일 낮은 게 몇 프로고 그 다음에 낮은 게 0이야. 그러니까 일로 가능하면 일로 가야 돼 안 가야 돼? 일로 가야 되는 거죠. 자, 근데 0.2%짜리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0.2%가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래서 여러분? 공장용지에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0이 어디 다닌다고? 공장에 다닌다고 여러분들 계속 1년 내내 울부짖고 있죠, 저희가. 울부짖죠, 울부짖죠. 우리 0이 어디 다녀? 공장에 다녀, 공장.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뭐예요, 여러분? 기타. 기타. 이 기타가 그냥 기타가 아닌 거죠. 더럽게 많잖아. 이걸 외워 못 외워. 못 외워.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걸 이렇게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주로 공공사업용 토지다. 그냥 무슨 토지다 생각하라. 공공사업용 토지다. 그러니까 공익적 성격이 강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때 공공사업용 토지, 즉 공공기관을 생각하라. 공공. 그래서 각종 뭐 공사, 공단, 뭐 단지, 뭐 이런 어떤 공공기관이 나오면 공공기관이 뭐로 갖고 있으면 사업용으로 갖고 있으면 우리 일로 돌려버리자 그랬죠? 예,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3번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외워서 맞히는 게 아니라 찍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이 나왔으니까? 지방 공사가 나왔으니까. 자, 5번. 자, 4번과 5번 묶어주시고, 이건 아직 시험에 안 나왔죠? 예,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건데, 서브노트 326조. 신탁 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수탁자 고유 재산에 속한 토지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맞는 말이죠? 자, 다시 한번 밑줄. 신탁 재산 밑줄, 고유 재산 밑줄. 같은가 별개인가? 별개야. 예, 그래서 회계 처리할 때도 신탁 계정, 은행 고유 계정 분명히 구분하게 해놓습니다. 이건 수탁자, 위탁자, 신탁 재산은 수탁자 재산이다 아니다. 아니야, 위탁자 재산이야. 그러니까 서로 합산할 수 있어 없어? 없죠. 밑줄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5번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신탁 재산에 속하는 토지인 경우는 누구별로? 위탁자별로 동일이 있거나 동일인이 위탁자별로 여기는 밑줄 뭐 합산하야 한다. 예, 쉽시다. 발버둥을 친데도 못 끝내겠네.